그것도 연구한 게 있어요. 네, 일정까지 해도. 예, 그러니까 연봉 8천까지는 비례하거든요. 연봉 8천. 예, 연봉 8천까지는 수익하고 행복이 비례해요. 이제 그걸 넘어가면 이게 수익과 행복은 별 관계가 없어진대요. 어느 학자가 또 인류학자가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게 앞으로 세상이 쉽지는 않은데 그 되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왔다라는 건데, 방금 얘기했던 먹방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뭘 처먹기만 해도 돈을 버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내가 최근에 봐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림 그려주는 AI 알아요? 네. 써본 적 있어요? 아니요. 누가 쓰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와, 키워드 넣으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뭐 단순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넘어서 아트의 영역까지 들어섰던데요. 내가 미술을 되게 좋아해서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자주 보거든요. 봐서 좋은 그림에 대한 나만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 그림 좀 비싸겠는데 하면은 대충 맞아요. 대충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체계적으로 본 건 아니라 대학 때부터 꾸준히 계속 봐왔어요. 계속 봐와서 야, 이게 좀 비싸다. 이건 좀 내가 사고 싶다. 이런 돈이 있으면 산다. 이런 작품들이 있다고 쳤을 때 최근에 AI가 그려놓은 그림을 봤거든요. 와, 돈 있으면 살 것 같아. 진짜 우와. 어떤 작품이었냐면 그 네덜란드 화가 중에 그 누군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작품 중에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 되게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그림은 그 소녀 얼굴만 이렇게 딱 나와요. 얼굴만. 근데 AI가 그린 작품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진주 귀고리를 찍은 소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만들어줘라. 어디에 서서 그 그림을 모델이 됐느냐. 그래서 AI가 19세기 네덜란드를 다 뒤져가지고 그 소녀 체형 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배경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어느 19세기 네덜란드의 어느 부엌에서 그 여자애가 딱 그림이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퀄리티가 우와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내가 봤을 때는 원 그림보다 더 좋아. 이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지금까지 인간이 상상을 했던 그 모든 게 완전 뒤집어지는 세상이 와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 그 조류를 잘 타고 가는 극상위층과 그렇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겠죠. 그럼 그 극상위층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거냐? 역전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를 미리 보는 사람들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조류를 타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나,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직업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 직업이 여전히 남아있겠느냐? 남아있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화가도 없어질 거고요. 작곡가도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 의사도 없어져요. 의사도 그 애덤이란 프로그램이거든요. 알아요? 애덤이란 프로그램이 저기 구글하고 어디가 합작해서 만든 건데 지난 100년간 미국 의사들의 그 진단서 있죠. 그걸 한꺼번에 종합해 놓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딱 보고 뭐다 이렇게 탁 판단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확률이 98%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진단했을 때 맞출 확률이 얼마냐면요. 50%안 되거든요. 이게 의사들의 진단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의사들의 진단이 50% 넘어서지 않아요. 의외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AI가 판단하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하여튼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열심히 강의해서 알려드리는데 예, 대학 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겠어요. 예, 대학까지는 가는데 거기서 잘 사는 건 굿럭. 자, 지금 자꾸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까? 참. 네. 자, 요거 그다음에 볼 거 뭐냐면은 바로 봐. 자, 이양성자성 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양성자성 산이 원래 수능 교과에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2019년인가 2018년에 처음 문제가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서 입시에도 이양성자성 산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물론 수능에 나오는 이양성자성 산은 이양성자성 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의 약산에서 뭐 약간만 조금 더 이제 생각하면 풀 수 있는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입시에서는 진짜 제멋대로 낼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상위권 입시에서는. 그래서 이제 몇몇 풀어내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거기 교재 2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25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다음은 탄산수용액의 평형 반응식과 25도씨에서의 pK 값이다. 25도씨에서 0.05 탄 Na2CO3 수용액 50ml에 0.1몰 수용액을 첨가할 때 이 혼합 수용액에 대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선 25번은 바로 0.05몰 Na2CO3 수용액 50ml에 0.1몰 HCl 수용액을 첨가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주어져 있는 사내리 반응식, 자, 뭐가 나와 있냐면 탄산이 첫 번째 사내리를 한다. 그때 첫 번째 사내리 반응에 대한 pKa가 6.4고요. 요 두 번째 사내리가 진행이 된다. 그게 10.3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자, 거기 이제 난데없이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요. 그냥 pH가 9.3이야. 일 때 CO3E- 는 HCO3-의 몇 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해보자고 이 문제를 해본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의 테크닉이 서울대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여하튼 보이시죠? 보이죠? 네. 자, 근데 요거 요거를 풀면서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때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솔루션 첫 번째 1. 이제 여기서 이제 얘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얘를 자, 제목을 살짝 이제 비우시고요. 첫 번째 1. 얘하고 얘가 몇 배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몇 배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CO3E-와 HCO3- 뭐 한다? 예, 그러니까는 몇 배냐라고 물었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가 수용액 쪽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 존재한다. 그렇지. 어떻게 존재한다? 비례하게? 그래, 야, 비례라기보단 가? 상관관계 있게? 연관성 있게? 공존한다. 공존이요? 좋아요. 그쵸? 공존이란 말 알죠? 네. 서로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같이 있으니까 서로 농도 관계가 어떠냐라고 묻는 거지. 그쵸? 그런데 이때 얘는 얘의 뭐예요? 얘는 얘의 뭐예요? 걔는 걔의 짝, 영,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얘 뭐예요? 산 있죠? 짝 산이 되겠죠?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잘 봐요. 얘하고 얘가 공존. 그럼 얘하고 얘가 공존하는데 그 둘의 관계가 짝산과 짝. 이거 왜 공존이냐? 몇 배냐고 물었으니까. 네. 그럼 공존인 건데 그 공존하는 녀석의 성격이 짝산하고 짝염기야. 그럼 이거 뭐라고요? 완충 용액이죠? 아시겠죠? 완충 용액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두 번째 2. 그러면 완충 용액은 어떤 수식을 이용해서 pH를 구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핸더슨 하셀바흐식을 이용할 수 있겠죠? 네. 그럼 핸더슨 하셀바흐식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pH는 pKa 더하기 로그 뭐분의 뭐죠? 뭐분의 뭐예요?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네. 바로 3분의 염기입니다. 3분의 염기. 근데 이 산과 이 염기의 관계는 산과 염기의 관계는 서로 짝이어야 됩니다. 짝. 그럼 이때 여기서 짝산이 누구냐면 HCO3-. 짝염기는 CO3E-. 알겠죠? 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짝산하고 요 짝염기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얘하고 얘가 이 두 개가 이 반응식에 같이 등장해요? 아니면 요 반응식에 같이 등장해요? 아래 방. 바로 여기에 같이 등장하죠. 네. 그렇다면 이때 평형상수는 pK1이에요, 2예요? 수죠. 2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지금 pH가 얼마? 9.3. pK2가 얼마? 10.3. 그러면 로그 뭐분의 뭐? HCO3-
CO3 E 마이너스. 근데 아시겠죠? 핸더슨 하셀 바울식이 음. 저 왼쪽 저거에 반응 속도식으로 속도요? 아 KA 수의 식으로 구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꼭 외워야 할. 핸더슨 하셀바흐식을 외워놓으면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빨라져요. 아 속도가. 네,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 과정이라는 건 뭐를 배우는 과정이냐면 형식 논리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야말로 형식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는 말이어도요, 내 마음대로 표현하면 듣는 사람이 불편해해요. 같은 말이어도요. 그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체계예요. 그러니까 공교육 과정은 절대로 창의적 과정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입시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존의 선배들이 해놓은 풀이 방식을 따라야 돼요. 그것도 일관되게요. 일관되게.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핸더슨 하셀바흐식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사내리 방정식 그 KA를 그냥 다르게 표현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도 되는데 사실은 요 컨셉을 두고 이렇게 푸는 게 보는 사람이 훨씬 마음이 편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9.3이고 10.3이면 10분의 1. 오, 이거 값이 이게 뭐란 얘기?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겠죠? 네.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10분의 1이다. 이렇게 네. 이제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이 사실은 얘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쵸.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두 번째는 바로 짜잔. 그거 네. 뭐지?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전하량 보존 네. 써서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전환행 보존하고 무관해요. 좋아요. 네. 자, 프랙셔널 컴포지션 아까 우리말 번역이 뭐였다고 했어요? 분율. 분율 조성이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이양성자성 산에서도 프랙셔널 컴포지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뭐부터 해볼까? 짜잔. 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진짜 이거 외우세요. 정말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거 외웠어요. 진짜로요? 뭔가 긴데요? 너무 길어요. 짜잔. 왜 저게 또 있죠? 왜냐면 다양성자성 산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한 번 그냥 그대로 있을 때, 그리고 한 번 사내리 했을 때, 또 사내리 했을 때, 즉 전체에 대한 이 녀석의 비율. 이해했어요. 알겠죠? 네. 틀리겠는데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요렇게 얘를 1 더하기 아니지. 한 다음에 한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맞나? 오케이. 좋아. 자, 좋아. 자, 하고 여기는 자, 이래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되네요. 뭐 어떻게 한 거냐면 위에 있는 애를 아래로 나누었어요. 나누고 나누었어요. 나누고 나누고 나누고. 똑같죠? 똑같죠? 자, 뭐 이대로 되죠? 되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다가 자, 이래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되죠, 네. 되죠. 그 다음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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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이래도 돼요, 안 돼? 되죠? 되죠, 되죠, 되죠. 그 다음 이래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되죠. 그럼 이때 얘를 되죠?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만큼을 치환해서. KA로 둔 거예요. 네. 바로 얘가 또 사실 얘가 된 거니까요. 네. 그럼 뒤에 있는 얘는 KA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다양성자성 산에서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장 H 플러스가 많이 들어있는 산성형, 다 떨어져 있는 염기성형. 그러니까 이제 부르는 이름이 H2CO3는 탄산에서 H 플러스가 가장 많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산성형.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H 플러스가 가장 많이 붙어 있으니까 산성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고요. 그럼 얘는 H 플러스가 다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산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하고 얘는 뭐만 할 수 있어요, 물속에서? 가수분해만 하겠죠. 네. 가수분해만 해야 되니까 얘는 그래서 염기성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HCO3-는 산성형도 아니고 염기성형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중간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석화학책 같은 데 나오는 표현인데 뭐 여하튼 그러니까 어떤 다양성자성 산의 산성형, 중간형, 염기성형 전체에 대한 어떤 산성형의 비율 그게 옆골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죠? 직접 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중학생 정도의 지성만 있으면 네, 중학생 정도의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네.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 여기 줄게요. 네. 여기 줄게요. 두 번째 HCO3- 와. 를 해봐라 라고 하면 H2CO3의 HCO3-의 CO3-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에 이제 산성형, 중간형, 염기성형 중 염기성형의 비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오. 네. 그러면 얘도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H2CO3를 나눠서 똑같이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산 방식은 앞과 똑같기 때문에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결과를 보면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알겠죠? 네. 그럼 드디어 마지막도 있겠죠. 누구? 염기성. CO3E- 있겠죠. 네. 그럼 이 CO3E-는 역시나 이 전체에 대해서 염기성형의 비율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느낌이 오지 않아요? 뭐가 되겠다? KAOD. 바로 짜잔.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 분모의 상황을 보자고요. 분모는 다 달라요. 똑같아요. 같아요. 분모 똑같죠. 그럼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H 플러스에 대한 이게 다항 전개인 거예요. 자, H 플러스에 대한 제곱 2차, 네. 그다음에 1차 빵차.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변수에 대한 다항 전개예요. 근데 이제 얘가 이항성자성 사니까 2차부터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게 산성형이잖아요. 맞아요. 산성형이면 가장 차수가 큰 애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알겠죠? 그러면 염기성형이면 차수가 그 다음 게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염기성형이면 그 차수가 제일 작은 게 분자로 올라간다 라고 하면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개념도 중요한데 외워놓으면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해요. 놀라웠게도 이걸 활용한 서울대 입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뭐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활용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계산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근데 이걸 하면 금방 할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요거 다항 전개를 꼭 외워놓으라 이런 말이지.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문제하고 무슨 관계냐? 핸더슨 하셀바우식이나 KA2를 이용해도 되겠지만 네. 자, 뭘 구하라고 했냐면 얘는 얘 몇 배냐고 했잖아요. 그쵸. 얘는 얘 몇 배. 그러면 이거죠? 네. 이거죠? 네. 그럼 이때 CO3E-가 어디 있냐면요. CO3E-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죠? 네. 그 다음에 HCO3-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게 이거랑 같구나 야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같구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구나 야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슉슉 약분을 하면 이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아까 수민이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같은 식에서 필요 충분 조건으로 다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문제를 풀 때 완충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 방법으로 접근해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고등학교에서 수능만 공부한 학생들은 이렇게 접근하고 해도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접근을 많이 했을 거고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이때 뭐 계산하면 KA2가 이거니까 10에 마이너스 10.3승이고 pH가 10에 마이너스 9.3이니까 계산하면 이게 10분의 1이 되나? 맞아요? 네. 맞아요? 뭐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콜에서 한번 소개할 문제가 있는데, 자, 이제 콜스 11은 끝났고요. 콜스 12가 되겠습니다. 11하고 12는 한 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콜스 12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콜스 12에 콜스 12에 내가 어떤 걸 얘기하려고 했더라? 12 내가 그 문제를 넣어놨나? 있다. 콜스 12에 19번 문제입니다. 콜스 12의 19번 문제. 자, 다 했죠? 네. 다 썼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라 이런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볼 건 콜스 12의 12번 문제를 할 건데요. 아니 19번 문제, 콜스 19번 할 건데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뀌니까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어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됐다. 끊었다가 가야 편집도 편하지. 이놈들 아무도 안 오는데.